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 참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집에 살게 되면은 실제로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경매로 나온 집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풍수 현상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 청건호입니다. 4대째 풍수의 전통을 잇고 있는 풍수사이자 또한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실제 경매에 나왔던 물건들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풍수의 부정적 특징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바로 막다른 집입니다. 막다른 집. 이제 이거는 보통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에서만 평생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막다른 집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도로가 쭉 있으면요, 이 도로가 쭉 있다가 갈라지는데 요 가운데에 딱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쭉 들어가면 이제 이 집만 딱 있는 거죠. 이러한 집만 있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운이 바로 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공간과 공간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도로의 기운이 좁게 쫙 내려가가지고 이 집의 문을 딱 들이치게 되면 이 집안이 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집안의 터도 좋고 구조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해도 이거는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막다른 집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로 당장 이사가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평소에 요즘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현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관은 문을 열자마자 안방이 보인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이 보인다, 혹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안방이 보인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집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집들 다 그렇지라고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집보다 제가 본 집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 수많은 이런 공간들에 대한 도면과 구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접하고 있는데요. 와, 진짜 이런 구조가 있나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구조와 맞닥뜨리게 돼요. 물론 일반적인 구조로 된 곳들이 많긴 하고 이게 또 대부분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집들 다 그렇지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얼굴처럼요, 집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문과 문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없는 그러한 집을, 그러한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경매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배수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수임산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전고후조입니다. 전고후조. 앞이 높고 뒤가 낮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집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경사진 언덕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다행스럽게 이 언덕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제 건물들이 남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니 전저후고가 되겠지만은, 반대로 남쪽을 바라보게 짓는데 이게 산능선이 이만큼 되어 있으면은 전고후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왜 나쁘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기운이 쓸려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고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이 물이 바다로 모였다가 또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다시 또 비가 되어 내려오고, 이게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운도요, 물이 흘러가는 것과도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뒤가 이렇게 빡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 있죠. 제가 어떤 유료 강의든 외부 특강이든 그리고 책에서든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입지의 특징 중 하나, 바로 등받이 의자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에 이 등받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이 등받이가 여러분들 앞쪽에 이렇게 딱 놓여있다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입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아파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동은 가급적이면은 피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건 실질적으로 집을 알아보실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이 집은 뭔가 좋구나, 이 집은 뭔가 나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반대로 뭐냐면은 너무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속다 보면요, 진짜 봐야 되는 것들에 속을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한 의뢰인분의 집을 컨설팅을 하고 이제 감정을 해드리고 왔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남편분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바로 거실 통창이 보이고, 통창 앞에 산이 쫙
이렇게 펼쳐 있으니 은퇴를 앞두신 이제 60대의 남성분이시다 보니 더더욱더 거기에 매료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오면 계약하자 해서 이제 덜커덩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이제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뭔가 두렵다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확인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많이 좀 읽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기에는 좋죠. 보기에는 좋은데 절대로 그 어떤 풍수적으로 좋은 공간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다 라고 한다면 2번, 3번 가보셔야 돼요. 근데 2번, 3번 가보다 놓칠 수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집 아니에요. 나와 인연이 될 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진짜 좋은 집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그 경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물건들 중에서 풍수적인 특징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들 하나하나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가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신축, 구축에는 풍수에 그런 차등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더 튼튼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점 잘 보시고요. 그 다음 2번째, 아파트 풍수보다는 착한 마음이 우선이다. 열심히 사는 노력이 최고의 풍수다라고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착한 마음이 터의 기운까지 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비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잘 먹으면요 불이 내 몸에 다가오도 난 뜨겁지 않고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비바람이 쳐도 나는 춥지 않다라고 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를 넘어설 만큼 마음을 먹으시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도인이 되셔야 돼요.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 정도의 마인드가 돼야지 가는 거지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우리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착한 마음 플러스 풍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알면은 얼마나 삶이 쉽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3번째, 4층, 14층, 24층, 34층 다 안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맞는 층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싶을 만큼 나쁜 이야기입니다. 아니 4층이라고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4라고 해서 가리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1, 2, 3, 4, 5, 6, 7, 8, 9, 0 이건 이제 수상학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에서는 각각 숫자마다 다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끼워 맞추기식의 작은 풀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린 문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그 사무실도 4층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 들려드려봤는데 세계 최고의 미래 인류학자 후안 엘리케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보편적 규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는 그 행동 때문에 가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많은 일반인들,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이 보편적인 사고가 진짜 맞고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태초부터 지켜왔던 이 동양 철학의 원리, 풍수의 원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평안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